안녕하세요. 김병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진고 국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대진고 국어 특성보다 학교 특성을 먼저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이제 과중반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근 이제 한 3개구, 한 4개구를 통틀어서 수학이 이제 가장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경쟁을 보이는 학교죠. 우리 입시 이제 어떤 결과부터 좀 보시면은 서울대 10명, 연대 15명, 고대 5명, 그 다음에 이제 의과 관련 한 13명 정도가 이제 대입해서 입시 결과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상위권 그 경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과에 이제 좀 치중되고 특화된 학교로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국어 쪽에서 이제 뒤늦게 챙기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이 지금 영상을 좀 보시는 분이 이제 예비 고1 학생 부모님이다 또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국어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학습을 한 후에 진학을 해야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네. 자, 내신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어 내신 특성을 좀 보시면은 객관식에서는 2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문항이 6문항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한 92점에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을 때 92점, 그 다음 좀 낮을 때 97점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문제에 따라가지고, 한 3등급까지의, 그 원점수 이제 격차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91점 받았는데 3등급 나온 그런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등급까지의 어떤 경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학교입니다. 나름대로 수능 대비를 좀 시키겠다는 어떤 의도를 읽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제를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실제 변별력은 1학년 때는 이제 문학이나 오히려 문법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비문학 제재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 그러니까 그 해에 봤었던 모의고사에서 바로 문제를 출제를 하던가 아니면 그 바로 이전 연도의 어떤 기출문제에서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정관례에서 화자란 어떤 정서를, 그리고 화자의 정서 또는 화자의 어떤 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어떤 표현법 문항도 종종 나오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념이 정확하게 좀 잡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문학작품 감상 방법론의 문제가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 난이도는 좀 낮은데 학생들이 틀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의외로 문학작품 감상 방법론의 논리가 보기에 나오고 선생이 이제 매치만 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쉽다라는 어떤 인식 속에서 훈련을 좀 게을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는 학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문항이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이 대진고 대비 이제 수업을 담당하시는 학원 강사라든가 과외 선생이라든가 어떤 사교육 선생들이 주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만 이제 신경을 주로 쓰다 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진고 학생들을 이제 그 지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차피 최상위 학생에 해당되는 1등급 학생들은 여기에 걸리진 않는데, 2등급부터 5등급 학생들, 특히나 3등급, 4등급, 5등급, 요 학생들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이 어휘 문제에서 틀려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휘 자체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그런데, 막상 문제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거 실수로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아이랑 문제 점검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보고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 문장 속에서 나온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느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막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부모님이 체크해 주시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훈련을 하고 나름대로 대비책까지 만들어주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든가 네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심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1학년이라 하더라도 그냥 당장 범위에 나오는 부분만 이제 학습시키지 말고 실제 그 다른 범위, 예를 들어서 의문까지가 범위다라고 했을 때 그 의문 이상의 범위까지 공부를 좀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심화라고 하면 선행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의 어떤 깊이, 난이도라는 측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실제 이제 고3 수준의 수능 문제, 나아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도 문제라고 할 때 흔히 이제 고3 수능 문제면은 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처리되는 어떤 고3 문법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심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선지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간 어떤 사고하는 과정을 묻고 있는 그런 문법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오히려 수능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좀 건드려야지 실제 대진 문법에서, 대진 국어 문법에서 만점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년 전에 이 대진고 그 전교 1등이죠. 이 친구가 내신은 1등과 2등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모의고사 수능 쪽에서 항상 1등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저랑 했습니다. 네. 3년 동안 저랑 좀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3학년 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야 누구야 넌 왜 내 수업을 듣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이 친구 대답이 간단명료했죠. 쌤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잘 짚어내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평소 이렇게 말수가 이렇게 많은 친구가 아니에요. 조용히 묵묵히 자기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대진고 이 학생의 어떤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나 이 학생이 모범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이걸 좀 배워보면 어떨까 그 정도로 좋은 공부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나 나중에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노원구 인근에 이 주요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라고 불리는 이제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등급 경쟁은 어딜 가나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1등급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내신 시험에서 원점수 1점을 올려주는 선생,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그 2점을 올려주는 선생이 실제로 경쟁력을 가지는 선생이 아닌가, 그리고 역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대진고 국어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